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을 보셨죠? 감사주의를 맞이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겠구나, 선한 말, 영향력 있는 말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이 드셨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냥 밥이에요. 얘네들이랑 똑같잖아요. 아무 생명도 없는 애들한테 사랑한다 또는 미워한다 라는 말뿐인데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무생물인 밥에게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 그리고 그러니까 진심을 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무감각하게 사랑해, 미워해, 싫어해.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감정이 실렸을 텐데 만약에 그 쓴 말, 나쁜 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봅니다. 무생물,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 하나에도 무생물이 그렇게 썩거나 또는 누룩곰팡이처럼 좋은 곰팡이가 피는 반면에 이 쓴 말, 정말 감정이 담겨져 있었던 말을 들었던 내 주위의 사람 또는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겐 이것을 나쁜 말이구나 라고 하면 나쁜 말은 듣지 말아야지 라고 걸러내는 필터링의 기능이 있습니다. 나보러 잘하라는 뜻이구나, 나보러 조금 더 성실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해석해서 듣게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을 해도 이것은 들으면 안 돼, 따라하면 안 돼 라는 말이라고 극복하는 능력이 사람들에겐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려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계속해서
독한 말들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다면 아무리 필터링이 좋아도 자동차 필터도 쌓이고 쌓이면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필터를 갈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말, 좋은 말, 포지티브한 말들을 많이 하라고 말을 하죠.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조건을 밤이면 꼭 3가지 정도는 찾아서 기록해라라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나요? 제가 그 유명한 흑인 이 MC죠, 미국의 유명해진 MC인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날마다 감사하는 기록을 억지로라도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MC가 되었다라는 고백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면 우리의 신체에 변화가 있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장이 그 정상적으로 되고 또 맥박이 안정을 찾고 뇌신경의 압력도 안정을 찾고 혈압도 안정을 찾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그 효과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루에 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좋은 생각 한번 해볼까, 감사주일이니까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 감사한 걸 써서 한번 걸어보자, 감사 헌금도 드려보자, 한번 한다고 해서 어떤 신체적인 정서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때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또는 그에 따르는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 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조금씩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날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생활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라는 현실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들을 날마다 찾고 내가 그렇게 살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또는 모차르트처럼 또는 조용기 목사처럼 되느냐라는 우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들을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믿고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과연 제가 그렇게 계속하면 조용기 목사처럼 되겠느냐 말인 거죠. 제가 명성교회처럼 되겠느냐, 우리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 믿으면 좋죠. 근데 늘 감사하고 교회 분위기가 항상 감사의 말들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명성교회처럼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의 조건,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서 우리가 부한 것, 무엇을 갖자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안에는 나 개인의 중심적인 사고로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그 감사한 바탕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흔들림 없이 요동침 없이 평안하게 할 수 있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활을 갖고 말과 실천을 하게 되면 내가 하이클래스 사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때로는 연약하지만 내일 저에게 맡겨진 목회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할 때 어떤 외부의 요건들, 요동침,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불어도 I don't care. 나랑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 힘이 어디서 생기냐? 내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습관과 감사함을 늘 찾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 클래스로 가는 게 그건 우리의 이기적인 인간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한국 갔었잖아요. 우리 처갓집이 고구마를 합니다. 고구마를 작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캤어요. 되게 힘들어요. 하루 캤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 쪼그리고 앉아서요. 기어다니면서 이제
고구마를 골라내고 섞어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거는 뭔지 아세요? 지구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있어요. 고구마를 세 종류로 구분해야 돼요.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제가 분명히 큰 걸로 구분해놨는데 우리 어머님이 해놓은 통을 보니까 그건 중간 거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막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 가십니? 고구마 캐는 쉽니?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건우 씨 혹시 한국 갔다 왔을 때 뭐 농사일 같은 거 안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좀 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고구마 캐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목회보다? 어머니, 목회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니까 무슨 상황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어요. 고구마 캐는 거 진짜 힘드네요. 고구마 캐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존재가 그렇게 되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되든 작은 사람이 되든 나를 마음이 단단하게 해줘서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의 말을 많이 함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감사해서 감사의 존재가 돼서 하이클래스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감사의 존재가 되어서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존재가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지만 영양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존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영양제를 주어서, 나가 아니라 세상에 영양제를 주어서, 그리고 그것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날이 굉장히 가물었었는데도, 그쵸?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서 이렇게 작물을, 경작을 하신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잘생겼어요. 뭐 삐둑삐둑 이상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잘생겼어요.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물도 주려고 하셨고 퇴비도 갖다 부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바닥에서 그냥 정말 꽉 말라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모세예요. 우리는 인도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좋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영양제를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예요.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양제를 세상에 뿌려서 그 세상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시대가 아니라 내 다음 시대가 그 좋은 열매로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좋은 존재의 상태, 참 좋은 사람,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돼서 나 잘 돼야지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사의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영양제를 뿌리는 존재가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전사님도 오셨는데요.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또 연약하고 병들고 할 일도 별로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난 나이도 먹고 병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을 왜 품느냐? 나를 위해서 품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연로하여도 연약하여도 병들어도 정신적으로 약하여도
그들이 좋은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 땅에 영양제를 뿌려서 이 땅에 내가 아닌 다음 세대가, 내 이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들을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내 안에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말과 존재가 좋은 영양제가 되어 감사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